숲에 놀 수 있는 사람, 놀 수 없는 사람, 놀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사람, 놀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시청자 여러분, 우러운 영혼 TV 최성주입니다. 저는 여유가 없는 쪽이니까요. 노는 것도 두렵고 외롭습니다. 혼자 있기도 좋기도 하지만 외롭습니다. 놀고 싶어요. 그런데 놀 줄 모릅니다. 일을 잘한다고요? 일도 잘할 줄 몰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안타깝습니다. 61살이니까 일모작은 끝났잖아요. 인생의 일모작이 끝났어요. 근데 끝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일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일모작 끝나고 나서 일모작과 연결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걸 느끼면 나는 한없이 능력이 없다는 걸 또 느끼거든요. 그래서 나도 뭘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명예퇴직 후 2년이 지났지만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요양보상 따보고 경비자료 따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그 모두가 다 그렇게 썩 이렇게 했긴 했지만 결과가 그 어떤 선택으로 해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한 친구는 퇴직후에서 골프 치러 다니고 연금도 100만 원은 와이프 주고 나머지 자기가 다 쓰고 퇴직 수당도 자기가 다 쓰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다 가족 살림에 못했거든요. 사실 저는 가족이 있는 없어요. 별로 그런 복잡한 일을 잘 못해서요. 저는 또 운전도 잘 못해요. 다른 사람 운전은 잘해서 오면 가고 싶을 때 오면 가고 싶고 하는데 못하니까 저는 또 걸을 수 있는 공간에 갇혀 있거든요. 운전하다가 안 했는데 그게 참 지금은 또 저 자신을 좀 답답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쓰게 되면 부족하고 안 쓰게 되면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저희 아내는 두 종류겠죠. 너무 외로워하지 말란 뜻으로 좀 돈 쓰라고 하는데 좀 마음대로 써도 되니까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놓을 수 있는 사람 마음 그쪽이 만들어진 것이 신선노름입니다. 노는 거죠. 어쩌면 신선노름은 아마 양반계층에서 있을까요? 선비계층이었을까요? 바위에 요즘 어디 가게 되면 바위에 이렇게 글도 기치게 되잖아요. 신기하더라고요. 바위에 어떻게 그렇게 멋진 글을 새겼는지. 그때 그 시절 대장장이 석수공이 굉장히 제공했나 봅니다.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유가 없고 그렇더라고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낭만주의고 그리고 재밌게 사는 쪽이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똑같은 그 경제적 걸 가지고 재밌게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퇴직 후에 퇴직 전에도 여행 못 갔고 퇴직 후에도 여행 못 갔거든요.
제주도도 같이 가족끼리 못 갔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유있게 집에서 놀 수도 있겠지만 이 노는 거에 대해서도 양심이 허락하지가 않더라고요. 왜 내가 놀아야 될까? 저는 61살밖에 안 되는데 놀지 않으려고 수많은 직업 전전해봤지만 아직까지 61살이고 제가 선택 약간의 저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춘년기에 29, 30, 31살 시점보다는 지금은 61살 시점은 그래도 일모작 해놓은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고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적당막당한 어떻게 시점은 없으니까. 최근에 저는 기능사 시험을 봤습니다. 미용 기능사 시험을 봤는데 필기 시험이 돼서 이제 실기를 봐야 됩니다. 어떤 학원에서 공부할까 돌아다니면서 자로 매우 피곤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갑자기 돈 들어가기 때문에 들리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저는 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저는 놀지를 못할까? 예전에 그저께인가 아버지 87살 생신이 있어서 가족들이 장남으로서 좀 여유있게 해주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그게 마음이 아파서 또 그렇더라고요. 뭐죠? 어떤 내가 약해지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놀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또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퇴직 전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는 퇴직은 놀아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퇴직 즈음에 들어서 상당히 몸도 지쳐 있었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놀 수 있는 사람이 놀 수 없는 사람보다 훨씬 추상적으로 높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계급사회는 놀 수 있는 사람은 양반이고 놀 수 없는 사람은 양반 밑에 층이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을 벌어서 노는 사람이 있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노는 사람이 버는 사람보다 높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놀아야 되죠? 어떻게 여유를 찾죠? 저는 이론적으로는 여백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삶은 그렇게 여유롭게 여백을 가지고 살지 못하니 좀 안타깝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면 80살 들어와 있고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미용사를 가니까 80 먹은 할머니가 머리 잡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 어떤 개인의 삶에서 그것이 재미일지도 모르니까 일하는 게 재미예요. 일 안 하면 어딘가 불안하니까요. 농부는 늙어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짓죠. 그 농부는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거죠. 저는 그게 현직에 있을 때 그것을 잘 몰랐지만 퇴직하다 보니까 인생에 변화 없는 삶도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삶인지 알게 됐습니다. 정년 있는 삶에 있어서 이렇게 물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그렇잖아요. 우리 전통 농부 방식은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자연의 어떤 힘에 따라 지나고, 가을에 추수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쉬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늘상 경작해야 될 땅이 있으니까 올해 하면 내년 하면 되고, 내년은 안 되고, 뭐 그 내년이나 하면 따른 그 여유를 갖고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 안에서 어떤 도시집으로 모이기 힘듭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그 가족 중 누군가의 농사 짓는 쪽에 내려서 서로 함께 하기는 쉽거든요. 사실 저 노는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 인생에서 설계를 했을 때, 나이가 들어서 놀 때는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라는 직업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세상에 살다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61살에는 그러한 노는 농부가 아직은 그 자격을 갖지도 못했네. 놀고 싶어요. 신선 노름하고 싶어요. 그냥 놀고 싶어요. 쉬고 싶고. 어제는 너무 피곤했어요. 두 미용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두렵기도 하거든요. 내가 61살이 어떻게 여자 틈에서 머리 실습용 그 마네킹에다 머리를 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없고. 놀 수 있는 사람은 저 나이에 이제 골프도 치고 또 파크 골프도 치고 탁구도 하고 그렇게 놀죠. 또 여행도 다니고. 사실 저는 이렇게 보죠. 낭만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제 혹시 유튜브를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처럼 놀고 싶어 놀지 못하지. 처지가 안 돼서 놀지 못할 수도 있고, 좀 처지가 돼서 놀 줄 몰라서 못 놀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퇴직 후에 주어진 시간은 이제 어떤 얽매이는 시간보다는 자유로운 시간이 많죠. 그런데 또 좀 더 안전되게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또 일하는 거죠. 묘하게 저는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퇴직 후에 이렇게 일모작대 하는 것과 연관해서 그래서 좋은 보수와 좀 좋은 직업을 갖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가끔씩은 제 자신이 조금 열등감도 느끼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욕심을 다 내려놓는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또 욕심이 더 차오르고 그렇습니다. 놀고 싶어요. 논다는 건 그렇거든요. 돈을 쓰는 거거든요. 사실 돈을 쓸 때 내가 이 돈을 쓰고 나면 다음 달 월급 나온 다음 전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참 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돈을 썼을 때 다음 정부가 월급 주지 않는다는 그런 삶 속에 논다는 것은 조금 힘들거든요. 사실 저는 61살이잖아요. 61살이면 아주 다 컸고 또 연금도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충분하게 여행도 다닐 것 같은데 놀지 못한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주말복을 해서인지 몰라도 아내랑 함께 같이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그냥 제가 무능한지 잘 모르겠으나 아내가 퇴근하면 있어주고 싶고, 아내랑 함께 같은 공간에 계속 있고 싶은 게 있어서 함부로 이렇게 여행도 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직장생활 현직인인데 아내랑 함께 여행 가고 싶은데 언젠가 가겠죠. 아내도 바쁜가 봅니다. 여행에 대해서 그렇게 저 동의를 해주지 않으니까요.
기준에서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정되게 혹시 돈 떨어지면 어떨까 살다 보면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한 2년 3년 됐나요? 색소폰을 이렇게 그렇게 아파트에서 한 번도 소리내 부른 적은 없지만 소리내면 또 시뮬레이션으로 또 불러보는 집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곡을 쓰고 어떤 사람은 저희 집사람처럼 그 식물 있잖아요. 다육이를 키우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게 다육이를 키우면 진짜 사람인 것도 다육이 키우는 동안 노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놀아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일상에 살면서 삶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삶이 재밌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밌게 살고 싶어요. 평범 속에서 재밌게 살고 싶어요. 저는 남자니까 남자이고 우리 아내는 여자니까 아내인데 아내와 함께 놀았으면 좋겠어요. 아내도 이제 한 4-5년 다니면 이제 퇴직하니까 함께 재밌게 놀고 재밌게 즐겁고 웃고 그러한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다. 제주도 둘레길도 걷고 싶습니다. 혹시 스페인에 같은 그 길도 걷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는데 일단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제주도 가게 되면 일단 걷기만 하면 되니까. 혹시 스페인 간다면 걷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멀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 살아간다는 게 정말 놀고 신선노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길이면 그런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는 인생길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놀아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어떠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긴장감과 나의 의무감이 지금도 연결된 것 같습니다. 3일 전, 2일 전에 아버지 생신 때 장남으로서 의무감이 있었는데 장남으로서 그렇게 그 생일 자리에서 역할을 잘 못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동생들에게 오빠로서 그런 뭔가 든든한 맛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차라리 내가 논다고 이야기했으면 좋았을까. 나는 미용사 1차시 합격했다고 얘기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동생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지만 요즘 우리의 삶 61살 저의 삶은 매우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꾸준하게 놀든지 그러나 놀 수 없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 미용사라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미용사라는 일이 새롭게 시작한 일이고 그러니 거기서 즐거움도 요소가 있을 거니까 새롭게 시작하다 보면 희망이 있는 거고 희망은 어떤 즐거움보다 어떤 놀 수 있는 사람보다 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저 유튜브 의로운 영혼 TV, Righteous Soul TV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의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에 귀가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